새해가 시작됐지만 2025년 K리그 프리에이전트 FA 시장에는 여전히 5명의 선수가 남아있다. 현재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테이블에 냉기가 가득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각자 돌파구를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쉽게 전환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협상이 거의 중단됐거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복잡한 협상은 하주석의 케이스다. 서건창, 이용찬, 김성욱은 원 소속 구단의 제안을 받은 상태다. 최악의 경우 그 제안을 수락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만 하주석의 상황은 사인 앤드 트레이드 가능성까지 겹쳐 복잡하다. 하나의 주전 유격수로 오래 활약했던 하주석은 최근 팀 내 입지가 줄어들었다. 음주운전 사건과 공백기 동안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며 입지가 흔들렸다. 2024년 64경기에서 타율 0.292로 공격에서 반등을 이끈 하주석은 FA 자격을 신청했다. 그러나 하나는 곧바로 유격수 심우준과 4년 50억 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나가 하주석을 주전 유격수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백업 유격수에게 고액을 제한할 리 없으며 중복 자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사인 앤드 트레이드에 열려있다는 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계획으로 보인다. 따라서 하주석과의 협상은 자연히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심우준을 영입한 이상 하나는 급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주석의 보상 등급은 B다. 하주석을 영입하려는 팀은 보상금 외에 25인 보호선수 외 1명을 내줘야 한다. 보상선수 지명은 하나의 결정에 따르지만 사인 앤드 트레이드의 경우 상호 협의로 선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인 앤드 트레이드를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트레이드 대상팀을 찾아야 한다. 하나의 직접적인 제한은 없는 상태이며 에이전시가 협력할 팀을 물색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연봉 등 기본적인 계약 조건에 합의해야 하며 하나와 새 구단 간 트레이드 협상도 남아있다. 여러 난관이 겹친 셈이다. 영입을 희망하는 팀이 있더라도 어려운데 팀이 나타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부분 팀은 이미 주전 유격수가 있거나 자체 해결 방침을 정해 하주석 시장의 활동 범위는 제한적이다. 하나도 상황이 빨리 정리되길 바라지만 일단은 관망 중이다. 캠프 출발이 임박했다. 하나는 10개 구단 중 가장 먼저 한국을 떠난다. 1월 22일 호주 멜버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남은 시간은 약 보름. 그 후 다른 팀들도 차례로 출국한다. 2025년 시즌에 활약하려면 스프링 캠프에 참가해야 하지만 무소속 상태라면 불가능하다. 캠프 불참은 선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된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남은 선수들도 이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 여유가 있지만 캠프가 임박할수록 구단보다 선수가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미 한 구단은 해당 선수를 제외한 2025년 구상을 짜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구단이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번 FA 시장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2025년 FA 시장의 끝은 언제일지 주목된다. 이번 FA 시장에서 내야수들이 모두 대박 계약을 성사시키는 가운데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서건창과 하주석은 냉대를 받고 있다. 올해 스토브리그에 나온 내야수는 총 6명이었다. 이 중 최정, SSG 랜더스, 4년 총액 110억 원, 심우준, 하나 이글스, 4년 총액 50억 원, 허경민, KT 위즈, 4년 총액 40억 원, 은 빠르게 계약을 체결했고 16일에는 뉴지역까지 원소속팀 삼성 라이온즈와 4년 총액 26억 원에 재계약하며 시장에는 서건창과 하주석 2명만 남게 되었다. 한때 타격 교수님이라 불릴 정도로 리그 최고의 타격 실력을 자랑했던 서건창은 2014 시즌 넥센, 현 키움, 히어로즈 시절 K리그 최초로 한 시즌 200안타, 201안타를 달성하며 정규 시즌 엠버와 이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3할 타율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교타자로 명성을 이어갔지만
202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FA를 앞둔 2021년 전반기 서건창의 타율은 2할 오픈대에 그쳤고 시즌 도중 LG 트윈스로 트레이드되었다. 그러나 이적 후에도 2할대 초반의 타율에 머무르며 반등하지 못했고 결국 2023 시즌을 끝으로 LG에서 방출되었다. 방출된 후 기아 타이거즈에 합류한 서건창은 반등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94경기에서 타율 0.310, 203타수 63안타, 1홈런 26타점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팀의 통합 우승에 기여하며 생애 첫 우승 반지를 손에 넣은 그는 3년 만에 FA 자격을 행사했다. 그러나 긴 기다림 끝에 원하는 대우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낮은 연봉, 5천만 원, 과 FA 시등급임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36세로 적지 않은 나이의 포지션도 제한적이다. 올해 2루수로 158이닝, 1루수로는 276 3분의 2이닝을 소화한 그는 사실상 1루수로 봐도 무방하지만 올해 1루 수비에서 실책 4개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하주석은 주전 유격수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음에도 최근 2시즌 동안 적은 출전으로 실전 감각이 떨어져 FA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상무 복무를 마친 뒤 2016년부터 주전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으며 2019년과 2020년에 십자인대 파열 및 허벅지 부상으로 고전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2022년까지 꾸준히 선발 출전했다. 특히 2022년에는 팀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2023년 징계 복귀 후 25경기에서 타율 0, 114, 35타수 4안타로 부진하며 실전 감각을 회복하지 못했다. 올 시즌에도 햄스트링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르며 64경기 출전에 그쳤다. 2024 시즌 최종 성적은 타율 0.292, 137타수 40안타, 1홈런 11타점이다. 부상으로 기동력이 떨어지면서 2021년 23개, 2022년 20개였던 도루는 최근 2시즌 동안 단 1개에 그쳤고 수비에서도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폐 비등급으로 인한 이적 부담에 더해 원소 속팀 하나가 유격수 심우준을 영입하면서 하주석의 FA 계약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SSG 프랜차이즈 스타 최정은 물론 허경민과 류지혁은 모두 올 시즌 100경기 이상 출전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심우준도 상무 복귀 후 팀에 합류해 안정적인 수비와 기동력을 이어가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들은 확실한 강점을 바탕으로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대박 계약을 성사시켰다. 반면 서건창과 하주석은 다른 내야 FA들이 대박을 터뜨리는 가운데 영입 경쟁은커녕 큰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의 발목을 잡는 명확한 요인들이 있는 만큼 FA 재도전을 선택했다면 어땠을지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주석 사트 가능성은 없다. KT, 윤준혁 권동진 키우기에 집중. KT 위즈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심우준과 엄상백이 FA 시장에서 모두 한화 이글스로 이적했다. KT는 두산 베어스의 프랜차이즈 스타 허경민을 40억 원에 영입하며 공백을 메우려 했지만 이강철 감독은 심우준의 공백이 아쉽다고 했다. 수비 범위가 넓은 유격수이자 팀 내 유일한 도루 가능 선수였기 때문이다. 현재 베테랑 김상수가 있어 주전 유격수 문제는 해결된 상태다. 그러나 김상수의 수비 범위가 점점 줄고 있어 미래 대비가 필요하다. 김상수가 부상당하거나 체력이 소진됐을 경우 백업 유격수도 필요하다. 이 때문에 FA 시장에 나온 하주석의 KT행 가능성이 언급됐다. 하주석은 B등급 선수라 FA 보상이 발생하는데 FA 계약이 아니라도 사인앤드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이 감독도 심우준과 엄상백의 보상 선수를 뽑을 때 하주석이 FA 신청 없이 보호 선수 외 명단에 있었다면 고민했을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현재 KT의 상황은 다르다. KT는 이미 2025 시즌 선수단 구성을 완료했다. 따라서 하주석의 사인앤드 트레이드가 진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